많은 분들이 거의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는 교재이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됩니다. 이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맨 마지막으로 이행 명령 제결이 남아 있습니다. 이행 명령 제결이 그림의 맨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맨 마지막 그림이에요. 행정청이 유독 화학물질 공장을 세우고 싶은 H사에게 거부 처분했어요. 나는 공장을 세우고 싶습니다.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거부 처분에 대해서 다툽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제기해요.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 명령 제결을 합니다. 의무이행 심판을 인용한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허가 처분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때는 과수원 주인 제3자가 소를 제기하겠죠. 유독 화학물질 공장 주인이 공장을 세우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청이 거부를 했어요. 거부 처분에 대해서 의무 이행 심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처분 명령 제결이 발령됐고요. 행정청은 처분을 했습니다. 허가 처분을 했겠죠. 공장 설립 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근에서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제3자는 불만을 가지겠죠. 이 사람이 소를 제기한다고 하면 뭘 대상으로 소를 제기해야 될까요? 먼저 이 앞쪽 원처분에 대해서 공장 설립하고 싶습니다. 안 돼. 거부 처분에 대해서 과수원 주인이 불만이 있을까요? 전혀 불만이 없을 거고요.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재결이요. 의무 이행 심판에 대한 취소 심판이 아닙니다. 의무 이행 심판에 대한 인용 재결로서의 처분 명령 재결, 그리고 그 명령을 따른 행정청의 후행 처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 앞쪽이 아닌 뒤쪽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도 교수님들 교과서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명령 재결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해야 되는지 허가 처분, 후행 처분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당사자가 선택의 위험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므로 권리구제에 유리하지 않으므로 선택 가능하다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19조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죠. 이것이 재결을 대상 소송인지 아니면 원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인지 그것만 판단하면 되잖아요. 이 과수원 주인은 소를 제기한 원고는 재결로 인해서 추가적 불이익이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적어도 원처분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재결에 따르는 후행 처분을 대상으로 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재결을 대상으로 했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앞쪽이 아니라 뒤쪽이라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렇다면 19조 본문이 아니라 단서에 의한 소송인 것은 분명한데, 그 중에 더 들어가서 그게 아니라 후행 허가 처분을 다퉈야 되지 않나? 라는 새로운 논의가 등장하는 겁니다. 적어도 19조에 의하면 단서에 의한 게 분명하다기보다는 본문에 의한 소가 아니라는 게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단서의 소송이냐 아니면 후행 허가 처분에 대한 소송이냐, 어떤 것이 더 적절한가, 거기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는 교수님들이 많지는 않은데 선택 가능설이 매우 유력하고 유일한 학설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어요. 먼저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제3자효 행정작용에 대해서는, 행정행에 대해서는 그 성질이 수익적인가 침익적인가에 따라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고요. 일부 취소나 변경 제결은 오히려 그 메커니즘이 하나로 같고요. 적극적인 변경 명령 제결은 특히 두 가지로 상황이 나뉩니다. 당초 원처분이 침익적인 처분인지 수익적인 처분인지에 따라서
견해 대립의 전개 양상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 두 개를 섞어서 논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 헷갈리면 우리는 수험에 유리하게 가성비 높은 생각을, 수험 생활을 공부를 해야 되겠죠. 판례가 있는 게 등장할 테니까 이 오른쪽 그림의 위에서 두 번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침익적인 행정 행위가 떨어진 경우, 이 경우를 상정해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최소한의 공부는 한샘이 될 겁니다. 그림을 이해하셨으니까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비교가 될 거예요. 이 그림을 한편에다 두고 각 인용재결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이 그림을 보면서 빨리 판단을 하십시오. 외우는 방법 3, 1, 변, 명, 명. 3일 동안 변명을 하면 뭐 명명백백해진다고 외울까요? 그 뭐 사람마다 방법은 다 다를 겁니다. 여기서 인용재결에 대해서는 3, 1, 변, 명, 명 하나씩 유형이 더 있기 때문에 7가지 나뉜다고 말씀드렸어요. 먼저 제3자 소송입니다. 문제점은 제3자 소송의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인이 인용재결에 대해서 불복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경우죠. 과수원 주인이 최초의 원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로 그 경우인데요. 당연히 그러면 그 원처분의 직접 상대방이었던 재결의 제3자, 제3자란 말이 서로 바뀌니까 헷갈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재결의 제3자가 인용 재결을 대상으로 해서 소를 제기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게 성질이, 그 재결의 성질이 과연 당사자에게 원처분인가 아니면 재결인가, 이걸 가지고서 19조 본문설 단서설에 새로운 견해 대립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판례는 적어주셔야 돼요. 인용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는 없는 재결의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셈이어서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공장주인 입장에서는 인용재결로 인해서 공장 설립 허가가 취소되는 이런 인용재결은 당연히 그 재결 때문에 새로운 불이익이 발생을 하죠. 이게 기준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결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그게 19조 본문의 소송인지 단서의 소송인지에 대한 고유한 논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일부 취소 재결하고 변경 재결은 메커니즘이 같아요. 변경된 원처분설과 변경 재결설이 대립을 하는데, 판례는 감봉 1개월 처분을 소청심사위원회가 견책 처분으로 더 가볍게 질적으로 감경한 거죠. 이 변경한 재결에 대해서 당사자가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취소 심판을 제기했더니 소청심사위원회라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특수한 형태라고 말씀드렸죠. 행정심판위원회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요. 행정심판 과정에서의 위원회 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요. 그러니까 행정심판 똑바로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원래 최초에 있었던 감봉 처분이요, 더 무거운 처분에 있었던 하자가 견책 처분으로 감경되더라도 나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징계를 하느냐라는 불만이라면, 그거는 원처분에 있었던 하자를 다투는 것이다. 감축된 원처분을 다루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판례의 태도는 감경되고 남은 원처분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검토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했네요. 질적인 차이가 없고 양적인 차이가만 존재하므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은 없다. 이제 마지막으로 적극적 변경 명령 재결의 경우인데요. 이 부분이 제일 헷갈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많이 보는 수험 교재의 오류 때문에 더더욱 주의하셔야 됩니다. 침익적인 제3자효를 갖는 복효적 행정행위인 경우에는 이게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서로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변경 명령 재결이 떨어져서 아까 공장 운영 연장 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과수원 주인이 행정심판 제기한다고요. 그래서 변경 명령 재결로 떨어지게 되면 그제서야 공장 주인이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장 주인은 당연히
원처분이 아니라 변경 명령 재결 또는 후행 처분, 이 작용에서의 뒤쪽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두 번째의 변경 명령 재결과 다르죠. 처음부터 침익적인 행정행위, 그러니까 호프집 주인에 대한 6개월의 영업 정지를 내렸을 경우에는 변경 명령 재결 때문에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도 역시 호프집 주인이 제소하잖아요. 행정심판 청구권자와 행정소송 제기권자가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쪽이 불만이 대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두 경우를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평면적으로 비교를 하시고 논의를 전개하시면 당하는 겁니다. 그런 일 없도록 크게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잡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텐데, 오늘은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의 그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우리의 출발점이요, 19조 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있는가, 달리 말해서 그 재결로 인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추가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가,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된다. 다만 그 디테일에 들어가서 그것이 19조 본문에 해당되는지 단서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선택이 가능한지 이런 이야기를 추가해 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줄거리는 고유한 하자가 있는가, 그러니까 추가되는 불이익이 있는가, 이것만 판단하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를 한 셈인데요, 이 부분이 다행히 2017년 행정증성법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하지만 25점짜리 약술로 나왔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이걸 한번 풀어보고요,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에서 실제로 대비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